예,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요즘 아주 뜨거운 나 이거 힘든데. 나 방송 많아졌는데. 요즘 약간 이거 위험한데. 최 아나운서 입장에서 약간 몸을 사릴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해요. 왜냐면요, 이 주제가 요즘 대선을 한 50여일 남았잖아요. 요즘 대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젠더. 맞아요. 가장 큰.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걱정됩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떠안고 하겠습니다. 네, 소개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 연초인 7일이었죠. 오 자신의 페이스북에 딱 7글자만 올렸죠. 내용 없이. 예, 여성가족부 폐지. 근데 이게 이 파급력이 굉장했어요, 이게. 맞아요. 다른 내용도 없었는데 이게 이대남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데 조회수나 어떤 댓글들이 10,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호응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갑자기 떨어졌던 지지율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2030이 지금 약간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사람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완전히 승패가 지금 당당히 결정이 되는 맞아요. 아주 중요한 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지지율을 좀 회복하려고 심지어 아주 고민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은 좀 있어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잘 논의해볼 만한 주제인 건 맞는데 맞아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은 되긴 해요. 하지만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또 이제 제가 근데 원래 좀 정치적인 이슈는 잘 다루진 않아요. 다만 이게 제가 지금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얘기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특히나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뭐죠 그거? 한남충 정혜진 씨와 더불어 한남 총장과 더불어 제가 거기에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고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언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유불리 그런 걸 떠나서 또 어느 정당별 입장을 떠나서 저는 30대 남성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다만 좀 대선을 앞둔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아쉽냐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 내부적인 내홍이 있었죠. 김건희 리스크 있었죠. 사실 2030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근거나 뭐 없이 그냥 화두를 던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뭐 전에는 사실은 이게 뭐였냐면 원래 입장은 그 양성평등가족부인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개편하겠다는 취지였다가 맞아요. 갑자기 그게 이 여가부 폐지가 나온 게 바로 그 여러 가지 뭐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김종인 뭐 위원장의 어떤 뭐 퇴진 뭐 이런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그다음에 또 뭐 이수정 교수라든가 아니면 신재희 씨 관련해 가지고 영입 갖고 뭐 또 퇴진하고 이런 문제들이 걸리면서 2030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그냥 한번 던져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도 뭐 나중에 고민하지 뭐. 우선 화두를 던지고 이걸 한번 모든 걸 흡수해보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거는 걱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해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이죠. 저 김현정이 뉴스쇼 나와서 아예 뭐 한번 깔끔하게 박살내고 제로 베이스에 출발하자 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로 베이스 어떻게 출발할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무조건 뭐 없애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사실은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도 저도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가부가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탄생 자체가 이게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의도에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었느냐, 기관이 아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주 고정된 정말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막 폐지 관련해서 논의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부서가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까? 맞아요. 다 그냥 뭐 그게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뭐 그 약간 말하자면 뭐 개편이라든가 좀 보완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폐지를 논의되는 부서는 아마 여가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가부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 여가부가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약간 페미니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진보당이 정의당에서 신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여성가족부 강화. 딱 7글자. 딱 똑같이 맞불을 놓는 거죠. 그래서 아예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을 다 그걸 흡수하게 지지자들을 흡수하겠다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국 젠더 갈등은 젠더 갈등이죠.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결국은 또 정치권에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 자기들 살겠다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맞아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게 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맘카페의 분위기를 좀 봤어요. 예. 맘카페 분위기 보니까 입장이 정확히 갈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과 예. 여가부가 사라지면 여성을 누가 챙기냐 이런 입장이 맞아요. 좀 상충돼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예.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1명을 대상으로 예. 조사를 했습니다. 예. 51.9%가 폐지에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38.5%로 폐지가 오히려 좀 많더라고요. 오히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폐지하자 이런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 사실은 폐지 쪽에도 많이 공감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는데요 도대체. 가끔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그 기사들 보면 야, 도대체 이런 것까지 해? 이게 얘도 뭐 하는 그런 거 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평가하게 하고 남성을 많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도 키우고 이런 입장인데 아니 우리 애를 잠재적인 뭐 범죄자라고 하질 않나 또 어느 교수 어느 강사는 뭐 무슨 뭐 해가지고 벌레라고 취급해가지고 얘는 나중에 기도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애라고 지금 아예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까지 생기니까. 이거는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게 그게 여성을 위한 거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편나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성들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인지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정치적인 거에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갑자기 2030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냥 화두를 던진 것 자체는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개편되고 조금 보완되는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폐지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폐지를 주장하는 게 깔끔할 수는 있겠죠. 그동안 문제됐던 건 없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뭔가는 대체할 게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릴 거냐? 그러면 그 역할이 예를 들면 가족에 대한 여성 문제를 떠나서라도 청소년도 있고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거를 별도로 관장하는 또 기구를 만들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바꾸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런 문제랑 또 연관되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러죠. 아예 그냥 이걸 아예 이번 경기에 싸그리 없애버리고 맡은 역할을 각 부처로 나눠주자. 사실은 원래 탄생할 때가 사실은 각 부처가 맡고 있는 역할 중에서 이게 좀 모으기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를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잠깐 연역을 좀 살펴보면 이게 처음 생긴 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처음에 98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라는 게 출범했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여성부로 승격하면서 이제 정부 부처가 된 건데, 그러니까 2001년이니까 2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사실은 경력이 얼마 안 됐어요.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고, 이게 좀 확대돼 개편된 거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가족 및 영유아 보육 업무까지도 이게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맡던 업무를 가져와서 이름 자체가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한때 복지부에 통폐합될 뻔했다가 근데 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버리면 그 한 자리 찾아오고 있던 사람들 자리가 없어지잖아. 그럼 당연히 반발이 있어요. 여성계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 여성부로 축소됐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돼서 지금까지 이제 맥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여가부에 대해서는 역할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성 정책의 기획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그다음에 청소년 및 가정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름부터 사실 완전 문제되잖아요. 맞아요. 이름부터. 아니 왜 여성만 있어? 남성은 그러면 남성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런 얘기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맨날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성평등을 추구한다고 해.
근데 이름부터가 아니고 그다음에 하는 역할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여성부 여가부 폐지 공약들이 사실 대선에서 굉장히 단골 메뉴가 됐잖아요. 강상강원이죠. 오래됐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사실 논쟁이 됐던 게 지난 대선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누가 주장했냐면 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하고 맞아요. 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이에 요거 좀패놓고 이제 설전을 벌였어요. 예. 이 후보 주장이 뭐였냐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여성 정책은 그냥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에서 양성평등과 모성보호에 관한 부서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나눠서 그냥 하면 된다. 여가부 있을 필요가 뭐 있냐. 폐지하자. 그 다음에 뭐 예산도 쥐꼬리만큼 주고 공무원 수 얼마 없고 선거 끝나면 정치인들 장관으로 앉히는. 그러니까 진짜 또 한 가지 욕먹는 게 뭐였냐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누구냐. 보통 정치인들이 많았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하나 자리 한 자리가 줘야 될 때 이렇게 앉히는 거지. 그다음에 특정 대학교가 사실 또 우세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뭐 누구를 위해서 자리에 만들어 놓고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서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힘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말한 것처럼 쥐꼬리만한 예산에다가 공무원 수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뭘 해보려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얘네들 뭐라고 주장하냐면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러니까 인원도 많이 주고 오히려 예산도 많이 줘서 오히려 확대해 주세요.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방향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부의 탄생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담당하는 것들에 대한 예산 문제가 예산을 여기서 예산을 갖추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뭐냐면 어떤 페미니즘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필요한 강사들이 있어야 될 거고, 왜냐하면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가부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얘기들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성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된다,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디서한테 엄한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망구적을 떠나서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엄한 데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네들 지지하겠느냐. 정말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추구하는 정책들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저해되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그런 데 얘들이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설득력이 좀 있어 보여요. 거기에 더해서 이 여성가족부 문제가 늘 진보와 보수의 어떤 싸움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고 보고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여성가족부의 그 어떤 주류가 누구냐면 여성단체. 그러니까 보통의 거기에는 그러니까 진보 쪽이라고 보통은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리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보 쪽에서는 그 자리가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야, 그거 뭐하러 필요해? 딴 데서 하면 되지. 아무래도 반대니까. 그 예산 특별하게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됐는데 사실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어떤 문제 제기가 되는 데는 사실 여가부의 어떤 잘못도 굉장히 커요. 큽니다. 그렇게 어떤 여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거이기 때문에 어떤 자초한 면이 있어서 그걸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 우리 저 변호사님. 맞아요. 제가 다 얘기할게요.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폐지 쪽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역할 누가 하냐? 애초부터가 다른 데서 하고 있던 것을 끌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인데 그 중에 일부만 떼어왔어. 그러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약간 미루는 면이 생겨버려요. 왜냐면 두 개 약간 겹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면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가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총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는 이런 것들은 각 부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성폭력 이런 거 범죄에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나 이런 것들을 사실 법무부에서 하면 돼요. 이걸 왜 여성가족부 오히려 안 만다고 생각해요, 저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점은 사실은 이게 성범죄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피해자도 선본제 피해자도 물론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관할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가족에 관한 문제, 복지 관련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거기다 넘겨서 오히려 일괄되게 전체적인 어떤 큰 그 틀 안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우선은 운영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했더니만 정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다시 뭐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원래 했던 대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도 폐지. 그렇지. 사람이 소신을 가져야 돼. 여기. 근데 이거는 보수 진보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런 문제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름이 그 부서를 어떤 보면 그 이름이라는 게 그거의 어떤 실체라든가 어떤 존재를 대변할 수 있어요. 이름부터가 이상한 거야 사실은. 맞아요. 여성가족부라는 것 자체부터가. 그리고 저는 30대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가족부가 근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뭐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데 약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페미니즘 교육 관련해서도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거기도 얘기하면 뭐냐면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약자, 남성은 강자. 이 논리가 지금 여가부가 생긴 지 20년 됐다고 그러잖아. 이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했는데 그러면 여가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그게 달라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똑같대요. 아니, 여성부 자체, 여가부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달라진 게 아직까지 없다. 예. 아직까지 멀었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럼 앞으로 해도 달라질 게 있냐는 거야. 결국 뭐냐면 여가부는 이게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이롭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야. 왜냐하면 여성이 약자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가부가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돼. 이러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해요. 인력도 필요해요. 이런 명분이 생기잖아. 이게 없어지는 순간 여가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가부는 모르겠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는 아마 필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완벽하게 대등은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멀었다잖아. 그렇죠. 언제쯤 되면 그러면 평등해지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그러면서 반대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작가님께서 얘기했는데 자가당착적으로 좀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자가당착적으로 뭐라 하냐면 여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장해. 그다음에 저기 이 티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여성 뭐라고 그러죠? 캔도 뭐라고 했지? 하여튼 캔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입고 다니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치 여성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영문학 출신이라고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나 페미니스트가 아니어서 그래. 페미니스트가 아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여튼 그 문구 자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여성은 약자래. 이게 뭐야? 어떻게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페미니스트 자기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약자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호해야 돼.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선민의식이야. 그러니까 저 변호사님하고 저도 어떤 게 깔려 있냐면 변호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사실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저 영어로 또 말씀드렸어요. Girls Can Do Anything. 맞습니다. 예, 성희룡님.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거를 제가 근데 뭐 영문학 출신인데 저런 것도 잘 모르세요. 저거는 영문과랑 상관없이 그냥 문구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구호잖아요. 구호를 제가 저는 페미니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페미니스트 전체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을 주도하고 있는 게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많기 때문에 Girls Can Do Anything 맞습니다, 성희룡님. 감사합니다. 한글로 안 해주셔도 제가 읽을 수는 있어요. 진짜 끝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저의 호감도 혹은 30대 남자들 친구들 따졌을 때 호감도가 점점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호감도 조사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지난해 11월에 여론조사 회사에서 의뢰해가지고 전국 남녀 16세에서 59세 남녀 1,200명 대상으로 여가부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6, 7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60점? 우리나라 기관 중에 높은 데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43.4점입니다. 많이 낮은 거 아니에요? 43점. 그렇죠. 거의 뭐 항상 뭐 신뢰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면 항상 꼴찌 4개 조직 중에 하나야 항상. 아, 이게 국민 호감도가 이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이게 2020년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낮아지고 해마다 있어. 낮아지는. 예.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이게 하도 여가부 폐지 얘기가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가부에 대한 인지도 높아. 요건 많이 한다는 얘기야. 논란이 많이 된다는 소리죠. 여가부의 인지도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남성이 더 높아. 남성이 64.8점, 여성이 59.1점이에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호감도는 여성이 55.6점, 남성이 훨씬 낮아요. 31.9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상정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예. 이 알림인가요? 뭐 성범죄자 이 알림이가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다음 그게 가장 높고 그다음 일생활 균형 촉진. 나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사실 이런 걸 하나요? 인지도가 제일 낮은데 이게 43.8점 이런 걸 한대요. 그러니까 맨날 뻘짓만 홍보하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잖아.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는 거. 그러니까 워라밸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워라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균형을 잘 잡고 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폐지 쪽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별 공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것 중에 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이 공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필요하다. 많이 알죠. 74.4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아이돌봄 아이돌봄. 좋지, 그것도. 65.6점.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이건 필요해. 65점. 이건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 이게 뭐냐면 페미니즘 교육이야. 이거에 대한 정책 공감도는 낮네. 47.9점. 예.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 안다는 거죠. 필요한 것과 쓸데없는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근데 이런 조사에 대해서 이런 또 약간 좀 포장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그쵸. 그렇게 표현한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반응했다는데 단순히 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 몰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한마디로 뻘짓하거나 정말 쓸데없는 거 헛발질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걸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요거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렇죠. 수석자님께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 100분 토론 때 이 게임 중독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 중에 우리 시간 제한하는 거 있잖아. 맞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세 이상이 하는 거. 그 이름이 뭐죠? 갑자기 저도 올려주세요, 빨리 그거. 셧다운인가? 셧다운. 셧다운. 그것도 이제 사실 그거 하는 나라가 어딨어. 그것도 되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 여가부 폐지 얘기할 때마다 요거는 항상 나와. 맞아요. 이런 헛발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기관 자체가 잘못된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저거 동의해요. 저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냥 가더라도 가족부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자체는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역할을 여성가족부 자체를 폐지하고 딴 데로 이제 흡수시킬 거냐 아니면 여성부 좀 모르겠지만 가족부를 해서 가족부 쪽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 거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은하선, 진중권 같은 분들이 여성주의에 대해서 완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어. 진중권.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도 많이 먹었어, 진짜. 막 제 욕을 해놨길래, 내가 무드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또 들어봤더니 신중권이라고 해놓고. 항상 주의하십시오. 저 아니에요, 그거. 네, 아닙니다. 진중권입니다. 진중권. 진중권 씨입니다. 진짜. 이름 때문에 제가 이름을 그냥 개명할 수도 없고, 진짜. 아주 부정적인 이름이 돼버렸어요. 중권이라는 이름이. 진 석사 때문에. 진짜. 우리 또 변호사님 덕분에 그래도 중권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균형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랬는데 한번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 진중권, 신중권 해가지고 양쪽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한번 옛날에 MBC에서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나보긴 했는데
역시 예. 누가 이겼습니까 그때? 뭐 이긴 거라기 법적인 하니까 그건 제가 아무래도 앞서죠. 뭐 아무리 저쪽에서 뭐 얘기해봤자 뭐 그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신중권입니다. 신중권이 아니고 한획 차이지만 아주 크다. 예, 그거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계속 여가부 폐지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가 하는 건데 근데 꼭 이 여가부 이걸 존치함으로써 사실은 거기에서 혜택이나 이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있죠. 그건 그다음에 예. 여가부에서 한 정책들이 모든 게 다 필요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에서 모든 정책들이 잘못되는 건 아니고 그 정책은 유지하되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폐지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성부가 하고 있던 거를 모든 걸 더 이상 스톱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다른 쪽으로 흡수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던가 예. 아니면 그 역할만 떼서 여성부 쪽 그 정책이 아니라 그쪽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족부라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쪽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예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폐지 얘기를 하지만 기존에 했던 역할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뭐 한부모 가족 그러니까 가족 관련 정책 중에서는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 쪽이 아니라 가족 쪽. 사실 요거 부분에서 근데 이게 같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같이 욕먹어. 그러니까 정작 요거 홍보되고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될 것들도 같이 욕먹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떼가지고 요쪽을 강조하면 오히려 필요성이 더 강조돼서 그럼요. 이 부서는 필요하다라고 할 텐데 예. 크게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까지 욕먹게 만드는 게 지금 합쳐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 전체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은 역할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분리해서 여성부 쪽은 폐지하고 뭐 가족부만 남기든 아니면 전체를 폐지한 다음에 그 가족부가 하던 역할을 원래 하던 뭐 보건복지부나 뭐 다른 쪽 법무부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게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유지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나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뭐 처음으로 살짝 다시 돌아와서 아니 정치권도요. 뭐 좋습니다. 뭐 표가 급하니까 또 이런 또 급한 마음에 툭 던진 걸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표심 때문에. 그래도 좀 진지한 논의들, 뭐 그런 토론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물론 지금 제가 봐도 아까 말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약간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던진 면이 강해요. 그동안에 본인들이 했던 어떤 정책과도 공약과도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여당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아마 밝히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도 표가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내에서의 여성 의원들의 대부분은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자고 하기가 그다음에 사실은 이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커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존폐를 같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갑자기 여기서 없애자고 하기에는 자기의 어떤 뭐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방향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이게 폐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왜 20, 30대에서 여가부 폐지를 이렇게 강하게 호응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거 그냥 정적으로 여기에는 부안해동 해가지고 그냥 그냥 휩쓸려가지고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이걸 그냥 강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독립적으로라도 뭔가 공약을 내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쪽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2030들이 그냥 한 거니까 뭐 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여기 젠더 갈등의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됐고 왜 이게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20, 30대 표를 어느 정도는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꼭 폐지 쪽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성부 쪽이 갖고 있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공약들은 보이지 않아요.
확실히 저 진중권 씨랑 많이 다른데요? 저는 많이 다르죠. 훌륭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어느 쪽을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예. 기본적으로 아마 제 방송을 들어오시던 분들은 제가 줄기차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일시적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게 또 뭐냐면 여성가족부가 해왔던 그런 정책 때문에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가장 핫한 성인지 감수성 이게 사실은 또 재판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성범죄 재판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요즘 가장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재판이 계속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젠더 갈등을 더 촉발해요. 맞아요. 예.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뭐 다 떼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의 문제로 보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나 그냥 이재명 거기 후보 측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이런 안을 좀 생각해 보란 말이야, 좀! 어? 저 여당에게 이 유튜브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고민해봐야 돼요, 진짜. 제가 죄송해요. 미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이 게스트분, 이분 앞으로 방송 여러 거 다 하셔야 돼요. 괜히 한쪽 편드는 얘기 했다가 그러실까봐 제가 얘기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그 신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게스트가 얘기해야 되는데 혼자 진행하고 혼자 말하고 니 혼자 국주장을 다 하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고민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얘기할 또 얘기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으셔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복 더 이상 안 입으시냐고 한복 입었다가요 한번 큰일을 겪고 나서 한복 버렸습니다. 그게 도련님 때 그게 도련님 때 그거예요? 도련님의 제가 그 시사 발라드리는 도련님을 하려고 한복을 또 아이고 시발 하는 거죠. 그 한복을 제가 챙겨왔었어요. 컨셉을 맞추려고. 제대로 준비했었는데. 네, 제대로. 그걸 그렇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갖고만 하면 안 방송 또 돼. 열심히 합니다, 또 제가. 얼마나 그렇게 나름대로 컨셉을 잡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경직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선언을 하고 나왔고. 근데 그 아나운서계가 아직까지 좀 되게 보수적이죠. 뭐 보수적이다 뭐 이런 거보다도 아무래도 아나운서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 때문에. 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뢰 문제가 있었고. 신뢰 문제가 있었고 저는 좀 그런 쪽보다는 이제는 좀 끼를 발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나오게 된 거죠 뭐 사실. 참 잘하셨어요. 이미지가 많으신 분인데 그거 숨기시는 게 쉽지 않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그 최영진님 매부쇼랑 주단여에서 약간 부엌에 나오셨는데 여기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엄청. 이게 제가 그래요? 잘 나오나요? 진짜래? 뭐야? 늘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찌게 나와요. 다른 데 가면. 이거 뭐야 카메라가? 카메라와 조명이 적절하게 이게 잘 된. 진짜 좀 잘려서 나와서. 근데 진짜 원래 멋지셔요. 실물도 완전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화면빨이 아니라 실물도 그러시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실물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오히려 가까이 안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같이 있으면 오징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피하고 되게 있습니다. 멋지신데요. 아무튼 이거 여기저기서 포샵되는 카메라라고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뭐 저희가 이왕에 모신 게스트를 해서 좀 잘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스튜디오 좋고. 유튜브 꼭 하세요. 부탁할게요. 유튜브 하시고 계셨고 잠시 쉬었는데 지금 다시 하실 생각이죠? 네, 제가 뭐 조만간 조금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잠시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하실 때가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다시 하시게 되면 당연히 구독 많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한 65,000 구독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다시 하게 되면 저보다 훨씬 많은 구독자를 저도 좀 초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나중에 하게 되면 혹시 한번 나와주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제가 저보다 훨씬 제가 영광이죠 뭐. 좀 불러주셔서 제가 다 뺏어오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사는 거죠 뭐. 턱 쉐딩까지 하고 나가라고 매불쇼 갈 때. 이게 중요한 건가? 여기 너무 좋다 근데 카메라. 이거 갖고 갈까요? 제 개인 카메라입니다. 이거 들고 와가지고. 너무 좋네요. 굉장히 실제로도 아마 방송이 약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보다 찌게 나와요. 부하게 나와요. 저도 사실은 방송보다는 실제가 좀 더 슬림합니다. 되게 멋지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너무 그래야면 안 돼.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둘이가 너무 짜고 하는 것 같아서. 훈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훈훈 여기까지 가고. 소리가 쨍하지가 않네요. 매불쇼 마이크가 더 좋은 건가요? 공간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매불쇼 하는 공간은 좀 넓지만 여기는 좀 좁아서
예, 좀 이렇게 울리는 면이 좀 있습니다. 최영진 아나운서님 탤런트 이상윤 씨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 좀 들었긴 했는데 요즘은 좀 심영래 씨 닮았다는 얘기가 너무 심하잖아 간극이 중간이 없어. 심영래 씨 근데 저도 어느 순간은 좀 닮은 것 같더라고요. 좀 보이긴 했었어요. 제가 아니 그러시면 안 말씀하신 되지. 거죠? 약간 그리고 전현무 씨. 실제 전현무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전현무? 얼굴이. 전현무는 칭찬이 아닙니다. 전현무 깐죽거리면서 둘이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다음 주제 넘어가야 될 거. 시청자가 쭉쭉 오르고 있대요. 아니 왜? 얼마 좋습니까? 저희가 뭐 꼭 이렇게 저희 화기애애하게 하는 게 좀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보기 싫으신 박진영, 건가요? JYP. 박진영. 별 얘기 다 나오네요. 그러네. 네. 박진영은 잘생겼다 이상윤이었다 뭐 심영래였다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네. 박진영 좋네요. 띠리리리리 이거 해달라는 거야 지금. 심영래를 하라는 거죠. 빨리 다음 주에 넘어가야겠다. 그렇습니다. 기분 점점 안 좋아지네.